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우코코를 준비를 해봤는데 결혼한 지 딱 1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1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했던 것 중에 추천하는 것과 비추천하는 거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찐으로 추천드리는 곳만 어디였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준비했던 시간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잘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스튜디오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 스튜디오 특유의 정적인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찍고 싶었거든요. 제주 스냅을 전 대신 찍었는데 솔직히 그 비용으로만 따지면 제주 스냅이 더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 제주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숙소 예약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해야 되고 렌트도 해야 되고 가서 할 헤매샵 따로 해야 되지, 드레스도 해야 되지, 동행비라 그래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이모님처럼 있어가지고 다 합치면은 서울에서 찍는 그 스튜디오보다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기도 했고 사진도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추억용으로는 재밌었는데 그렇다고 또 제주 스냅을 추천하느냐라고 하신다면 그것 또한 세모이긴 합니다. 사진에 별로 관심 없고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만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셀프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몇 장 넣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셀프 스튜디오 찍었는데 색감도 되게 따뜻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사진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거는 제주 스냅 할 때 드레스를 돈 주고 빌리지 않고 지그재그에서 산 거를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스냅 찍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드레스 샵도 몇 군데 있긴 한데 후기 보니까 비 오거나 뭐 바다, 풀밭 같은 데 들어가면 드레스가 이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돈도 물어줘야 될 때도 있다고 후기를 봐서 저는 지그재그에서 한 3만원짜리 사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그냥 맘 편하게 찍을 수 있고 맘대로 막 입을 수도 있으니까 편해서 좋았고 사진도 그래도 꽤 잘 나왔어요. 제가 샀던 그 드레스 추천을 제가 릴스랑 쇼츠에도 올리긴 했는데 더보기란 링크에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따로 구매를 했는데 그 종이 청첩장 파는 곳 있잖아요. 뭐 바른손이나 이런 데서 또 뭐 얼마 추가하면은 모바일 청첩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예시가 너무 안 예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메이크 디어라는 곳에서 했고 9,900원이었거든요. 이게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데서 그냥 사가지고 위젯처럼 꾸미면 되기도 하고 바로바로 반영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 청모를 일찍 끝낸 거. 저는 결혼식이 5월 중순이었는데 4월 초쯤에 모임을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스트레스도 없고 좀 더 여유롭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저처럼 청모를 좀 빨리 끝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웨딩 슈즈를 안 산 거를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버진로드 걸을 때 신발이 보인다고 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결혼식장 가서 친구들 보면은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고 좀 비싼 거를 살까 했는데 그냥 저는 그 드레스 샵에서 빌려주는 걸로 신었는데 사실 그 버진로드 걷는 시간이 30초? 길어봤자 진짜 긴 버진로드 걸어봤자 1분일 거거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저는 빌렸는데 크게 문제 없었고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평소에 사실 구두를 안 신는 편이기도 하고 연회장 돌 때는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샌들 가져가서 신어가지고 안 필요했거든요. 저희 언니가 웨딩 슈즈를 샀었거든요, 결혼할 때. 근데 언니 신발장에 아직도 그대로 박스 그대로 있어요. 딱 한 번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안 사도 될 것 같다 얘기해가지고 안 샀습니다. 그 다음 염색인데 저는 사실 20대 중반까지만 염색을 하고 그 이후에 염색을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도 약간 자연갈색이기도 한데 저는 그 뿌염하는 걸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어차피 뭐 자연갈색이니까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염색을 약간 그 밝은 갈색으로 하는 게 확실히 얼굴이 하얘 보이고 드레스랑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용실 고를 땐 저는 그 염색약을 어디 거 쓰는지 명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골랐고
솔직히 첫 방문 할인 있는 대로 찾았었는데 저는 그 정자역에 있는 퓨어 아틀리에라는 곳에서 했고 제니 원장님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시세이도인가? 뭐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색깔도 원하던 대로 딱 예쁘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뒷목 왁싱이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여기 이마 왁싱이랑 구렛나루 왁싱이랑 뒷목 왁싱을 했는데 저는 근데 평소에도 구렛나루랑 이마 왁싱은 종종 해가지고 확실히 인상도 깔끔해지고 화장도 좀 잘 먹는다 그래야 되나? 뒷목 부분은 여기 옷이나 잘 때 베개에 많이 닿는 부위여가지고 트러블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떻게 났다 그래야지? 머리털이 이렇게 앞으로 났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고 왁싱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케이스여서 엄청 찾아보니까 쉐이빙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간 데가 유지원 헤어 뷰티 살롱 여기서 진행을 했고 특이하게 미용실 안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남자분들 바버샵에서 면도하는 것처럼 쉐이빙 해주셨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됐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쉐이빙 전후 차이는 제 결혼식 준비 영상에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잘 됐고 이게 베일에 가려 있다고 해도 사진에서 옆모습이랑 뒷모습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뒷목도 왁싱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안 했으면 진짜 엄청 지저분하게 사진은 나왔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쉐이빙으로 민 다음에 머리가 다시 자라잖아요. 그럼 약간 이렇게 까치머리처럼 안 예쁘게 쪽쪽쪽쪽 이렇게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감안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고를 때 좀 다양하게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하트넥을 하고 싶었고 어깨가 되게 좁은 편이어서 탑을 안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입었을 때 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난 이게 어울릴 거야, 이걸 입어보고 싶어 하면서 의견을 갖고 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플래너나 샵에서 추천하는 것도 열린 마음으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드레스를 아벨바이케이에서 골랐는데 여기가 수입 드레스라 좀 다양한 디자인이랑 소재가 있는 편이었고 이게 샵 중에 제일 가격대가 있는 샵이긴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샵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게 어울릴지는 입어봐야만 아는 거거든요. 그 인스타 사진이랑 남들 후기랑은 정말 달라요. 입어봐야 아니까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쉐입과 소재를 입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본식 헤매를 지정한 거. 너무 잘한 일인데 제가 블로그에 그런 결혼 기록? 후기를 올렸을 때 제일 문의 많았던 게 헤매 어느 분한테 했는지였거든요. 저는 제 친한 친구 결혼식을 갔었는데 제 친구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샵이랑 원장님 성함을 여쭤봤고 그분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정샘물에서 정숙 부원장님을 지정을 했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헤어는 보통 메이크업 해주시는 원장님이랑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샵은 그냥 같이 지정해주시는 분이랑 했습니다. 본식 당일에 진짜 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고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그날이 꽝이잖아요. 그래서 샵 나가기 전에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아쉬운 거, 수정하고 싶은 거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 눈에만 예쁘면 돼. 내 눈에 예뻐야 기분이 좋잖아요. 어차피 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려라. 수정하시고 싶으신 건 수정을 해야 후회가 없다. 저는 그래서 제 너무 마음에 들게 드레스도 골랐고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었고 헤어도 마음에 들어서 사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너무 그날의 내가 너무 예뻤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본식 중간에 이제 축사나 축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친구 축가, 조카 축사,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넣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블로로 편집을 했고 영상 모아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거든요. 가끔 돌려봐도 너무 잘 만들었고 마음에 듭니다. 다들 영상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했고 업체에서도 이렇게 영상 의뢰하면은 사진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시다면 영상 많이 찍어 놓으신 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하시면 되게 만족도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DVD 비싼 업체 안 한 거. DVD는 제가 한 40만 원 정도 했는데 어차피 끝나면 안 볼 것 같아서 싼 거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안 봤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집 들일 때 딱 한 번 봤어요. 앞으로도 안 볼 것 같고 아마 한 10년 뒤쯤에 그 USB를 갖고 있다면 보지 않을까 싶어요. 40만 원도 가성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비싸게 주고 했으면 아까울 뻔했다. 토요일 첫 타임 예식을 한 거를 저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타임 예식이 되게 좋은 게 일단 꽃이 제일 싱싱하고 그 다음 식당이 깨끗해요. 어수선하지 않고 주차 자리도 제일 널널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 곳은 식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판을 미리 찍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찍고 그 신랑 신부 앞에 단상 앞에서 찍는 거를 미리 찍을 수 있어서 끝나고 연회장 돌 때 시간이 좀 더 넉넉해서 좋더라고요. 전문가 사회자를 전 섭외한 거를 너무 잘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친구들이나 어쨌든 결혼식장 가보면은 전문가 사회가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좀 더 깔끔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를 싫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친구한테 맡기면 뭔가 긴장해서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웃긴다고 막 이상한 멘트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걱정을 제가 굳이 결혼식 날 해야 되는 게 싫어서 전문가 사회를 하는 게 성향에 더 맞더라고요. 저는 숨고랑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찾아보고 제 스타일에 맞는 분을 찾아서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예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혼인서약서나 이런 것도 그냥 거기 예시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리고 식 끝나고 했던 것 중에 잘한 것 중 하나는 피곤하더라도 당일에 감사 메시지 다 보내기. 식 끝나면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다 보내잖아요. 그거를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냥 그 당일에 다 했거든요.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도 당일에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듣는 게 더 좋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이기도 하고 성향 차이이기도 한데 피곤하더라도 당일에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답례품. 전 답례품을 호두강정으로 했거든요. 그 회사에 이제 돌리는 거를 그걸로 했는데 패키지도 깔끔했고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답례연구소라는 곳에서 했고 택배 수령일도 지정할 수 있었고 떡 같은 거는 좀 출근 안 하시거나 늦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상할까봐 못 드리고 견과류는 그런 뭔가 쩐내? 이런 거 나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해가지고 호두강정으로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간 거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럽 여행을 간 게 한 3-4번은 된 것 같거든요. 돈 모이면 가고 약간 이랬었는데 저는 스위스를 늘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유럽 여행 갈 때도 루트에서 일부러 뺐었어요. 저는 자연보다는 건축물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바셀 같은 곳을 좋아했는데 스위스에서 보는 자연은 정말 경이로웠고 내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인생 여행지였어요. 이 정도면 진짜 이 돈 낼 가치가 충분하다. 기차도 너무 비싸고 그냥 뭐 버스도 비싸고 어디만 들어가면 뭐 10만 원 금방 나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특히 피레스트에서 탄 바이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혹시 스위스를 고민이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거에서 아끼시고 꼭 가보세요. 다른데 결혼식에서는 아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끼면 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민이시면은 스위스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유일하게 결혼식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거? 아쉬운 거는 본식 스냅을 비싼 거 한 거를 후회하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결혼식에서 돈을 많이 쓴 게 본식 스냅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DVD도 가성비를 했고 스튜디오도 안 했으니까 본식 스냅은 되게 좋은 곳에서 하자, 비싼 거 하자 해가지고 나름 큰 돈을 썼어요. 부모님 사진도 충분했으면 좋겠고 예쁘게 사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뭐 서브 작가 추가에 대표님 직접 촬영하는 거 해가지고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사진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사진을 안 봐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진을 안 보고 궁금하지도 않고 셀렉이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계속 셀렉을 미루다가 4월에 거의 1년을 꽉 채워서 4월에 셀렉을 마무리했어요. 사실 제 앨범만 받는다면 더 미뤘을 텐데 부모님 앨범 드리는 것도 같이 제가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은 넘기지 말자 해가지고 간신히 셀렉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하고 귀찮고 비싼 거 안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슷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계속 연사로 찍어주시는 그 몇천 장 중에 80장을 골라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굳이 그렇게 비싼 걸 했어야 했나? DVD라도 가성비로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사진에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사진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한데 한번 비싼 거 찍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입니다. 안 봐요. 내가 봤을 때 앨범을 받아도 안 볼 것 같아. 그리고 좀 추천 세모인 거는 종이 청첩장을 넉넉하게 한 거를 조금 후회하는데,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저는 250장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았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00을 해도 250을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는 250을 한 건데, 뭐 모자란 것보단 낫겠지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남았다. 남으면 버리기도 애매하고, 근데 어차피 버려야 돼.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야. 한두 개만 빼고는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넉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타이트하게 매수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이폰 스냅. 아이폰 스냅 유명한 데는 거의 막 몇 개월 전부터 마감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예약을 하기도 했고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일에 인스타 피드에 올릴 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은 색감이 예쁜 사진을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굳이입니다. 확실히 친구들이 찍어주는 것보다는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당일에 보내주시니까 좋긴 한데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저도 힘들게 예약했거든요. 막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유명한 플래너, 유명한 사회자, 유명한 아이폰 스냅 모든 것들이 몇 개월 전부터 마감되고 뭐 몇 월 달 예약은 몇 시에 오픈합니다 하면은 진짜 요이 땅 해가지고 들어가서 카톡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카톡을 보내면 이게 선착순으로 잘려가지고 막 마감됐습니다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 스냅을 정말 힘들게 예약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방클해서 한 것 치고는 만족도가 높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진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굳이? 라는 포인트여서 세모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스튜디오 사진이나 뭐 DVD, 본식 스냅 이런 것들을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계속 좀 아까운 포인트들로 두는 게 제 성향인 것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하는 편이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편이어가지고 단편적으로는 저는 핸드폰을 바꿀 때 사진을 옮기지 않아요. 그냥 새 핸드폰에서 무조건 새 폰으로 출발을 하고 부모님 사진이나 뭐 조카 사진 정도 빼고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이시라면 앨범이나 뭐 DVD 이런 사진 같은 포션을 조금 줄이시고 신혼여행 포션을 조금 높이셔도 좋지 않나. 안 드셔본 음식도 드셔보시고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숙소를 잡으시는 것도 좋고 여행지를 한 군데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돈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결혼 1주년을 기념해서
결혼 준비하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오코코랑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